논문에 갭 디스턴스라고 있거든요. 갭의 거리가 얼마 이상일 땐 뼈 이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오래된 논문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정석으로 된. 거기서 따지면 2mm 이상이면 뼈 이식은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뼈 이식 안 하면 안 되나요? 그 다음에 또 뼈는 어떤 종류 쓰나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한번 그런 질문을 주제로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뼈 이식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뼈 이식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뼈 이식 하지 마세요.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나는 뼈 이식 꼭 해야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안 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뼈 이식을 하지 말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내용은 이런 경우에는 꼭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확인해 보라. 환자분들도 처음에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뼈 이식이 정말 필요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게 아닌지. 신뢰가 서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저는 궁금할 수 있다 생각하고, 특히 이제 치과는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뼈 이식은 필요한 경우에 저희는 하고 있고. 아니, 뼈 이식을 아예 안 할 거면 대학에서 뼈 이식 왜 가르치고,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은 뼈 이식 왜 하고, 뼈 이식에 대한 논문은 진짜 수천 편이 있는데 그런 논문은 왜 만들고 그러겠어요. 뼈 이식을 해야 되니까 어느 뼈를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으냐, 어떤 상황에서 뼈 이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뼈 이식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런 논문이 지금 수백 편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뼈 이식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뼈 이식이라는 출식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아예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뼈가 튼튼하고 좋고 뼈 이식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뼈 이식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문제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CT 같은 거 보여주면 거기다 이제 모의 수술이 가능하니까 모의로 임플란트 가운데다 넣어보면 논문에 갭 디스턴스라고 있거든요. 갭의 거리가 얼마 이상일 땐 뼈 이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오래된 논문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정석으로 된. 거기서 따지면 2mm 이상이면 이를 뽑아가지고 뼈가 구멍이 났잖아. 거기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임플란트에서부터 그 발치와 벽까지의 거리가 2mm 이상인 경우에는 인공 뼈가루를 채워줘야 새 뼈가 거기까지 다 채워질 수 있다.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 엑스레이 보고 그런 논문 기준으로 결국 우리가 배운 거를,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졸업하고 난 다음 임플란트 공부하면서 배운 거, 그리고 또 계속 수술하고 이러면서 결국 나의 경험치, 또 우리 애매한 경우는 같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결정하죠. 아까 잠깐 봤더니 뼈 이식을 하려면 임플란트 사이즈를 너무 굵은 걸 심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사이즈를 몇 심을 건지 물어보라고 어디 동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 원래 정해진 사이즈가 있잖아요. 대부분 구치부에는 5에 8.5 정도 쓰던지 아니면 5에 10 이 정도 쓰던지 이렇게 해서 정해진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짧거나 이런 거를 일부러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장기적인 예보가 되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요. 일부러 수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 년 후에 탈이 나던지 말던지 짧고.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치과 의사들끼리만 아는 어떤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업계에서도 정말 잘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또 새길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너무 크게 부각을 해가지고 나 아니고는 다 그렇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뼈 이식도 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를 벗어나려면 치과 가서 임플란트 사이즈를 물어봐야 된다. 임플란트 사이즈를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대답해줄 원장님도 난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도 가이드핀 꽂아보고 CT 다 찍어보고 분석해봐야 그 환자분에 따라서 딱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하면서 뼈가 단단하거나 무르거나에 따라서도 사이즈가 바뀌는데, 길이도 바뀌고. 상담하면서 당신한테는 이 사이즈가 맞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을까 싶고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유튜브를 찍는 게 결국 우리 치과에 대한 어떤 철학, 가치 이런 걸 이해하고, 또 어떤 치과에 대한 상식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도움 주고, 이런 거 정도가 좋지. 네, 그쵸?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알리는 거는 좋은데 괜히 꿀팁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좀 높여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치과에서 충치 8개라고 듣고 왔어요. 다시 검진해서 이런 환자분들 좀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적은 경우도 있잖아.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자신 있게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더 적은 경우는 내가 뭐 발견 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면 사이충치 이게 같은 거. 사이충치 같은 거는 그 원장님은 보셨는데 내가 나는 못 봤나? 이렇게 생각들면서 오히려 더 세세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더 있는데 없다고 하면은 이 환자가 나중에 돼서 더 잘못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 원장님이 맞았는데 내가 8개라고 했는데 한 2개밖에 안 되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이충치 커져서 인레이 할 거를 뭐 크라운으로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으면은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 군데 아니. 가보는 게 나쁜 건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치과 의사가 진단을 내도 같은 환자에 대해서 나랑 원장님이랑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럼 각자의 이유가 있거든. 나는 여기서 이건 레진해야 된다. 그럼 원장님은 인레이가 낫겠는데요? 어느 하나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한 환자에서 나도 진단을 3개, 4개 내려줄 때도 있거든. 그리고 환자한테 A라는 거는 장점, 단점, B라는 치료 계획은 장점, 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얘기해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3군데? 왜냐면 2군데는 아주 상반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3군데. 한 군데만 가면 되죠. 네? 다르시니까 하셔도 돼요. 근데 결국 돌아오세요. 네. 잘 뽑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하는 게 좋을걸요?